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볼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2025년 5월 28일입니다. 네,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던 그 일 말입니다. 네네, 기억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 배경에 홍콩 증시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원인 그리고 그 의미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이거군요. 홍콩 증권거래소예요. 네, 삼성전자 딱 이 한 종목만 따라가는 레버레지 ETF 그리고 인버스 ETF가 세계 최초로 상장됐다는 점. 바로 그겁니다. CSOP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상품들이죠. 네, CSOP 삼성전자 데일리 2X 레버레지 그리고 CSOP 삼성전자 데일리 마이너스 2X 인버스 이름이 좀 길긴 한데 하하,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방향으로 2배 수익률을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 2배 수익률을 내는 뭐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일일 수익률의 2배 혹은 마이너스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ETF들이 상장된 시점인데요. 네, 맞아요. 그 타이밍이 참 절묘했죠. 여러 분석 자료를 보니까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꽤 낮은 수준이었다. 뭐랄까, 바닥권에 근접했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난 10년간의 평균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120월 이동평균선이라든지 120월선. 네, 그리고 또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BR 밴드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들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2배가 되는 상품이 딱 등장을 하니까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상장 첫날 자금 흐름을 봐도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쏠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주가가 바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르면 2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이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솔깃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만하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실제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 네, 사고. 동시에 이 레버리지 ETF까지 같이 매수하면서 양쪽으로 매수세가 확 몰릴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그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레버리지 ETF까지 함께 사들이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거죠. 아하. 물론 뭐 삼성전자 하루 거래 대금이 워낙 크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 ETF 상장 이거 하나만으로 주가를 막 크게 움직인다. 이건 좀 어렵다는 반론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석에서는 상장 당일, 그러니까 5월 28일에 실제로 주가가 좀 의미 있는 상승 반응을 보였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반응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이게 적어도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날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혹시 그 영향은 아니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 전반의 반도체 강세, 이것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제공해 주신 분석들을 보면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다른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하고는 좀 약간 다른 독자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디커플링 같은 건가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5월 28일의 상승은 미국 증시 전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홍콩에서의 이 특별한 ETF 상장 소식이 좀 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ETF를 출시한 CSOP 자산운용, 여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ETF 시장에서는 상당한 강자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홍콩 내 레버레지 인버스 상품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99%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99%요? 와. 네. 그러니까 이들의 신상품 출시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이게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게다가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만을 위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홍콩에서 나왔다는 그 상징성,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종합해보면
5월 28일 삼성전자 주가의 그 이례적인 상승 뒤에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제공해주신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홍콩에 세계 최초로 상장된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ETF, 그중에서도 특히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대감, 이걸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침 또 주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권이다. 이런 기술적 분석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본 이 사건은요, 홍콩이라는 특정 시장에서의 금융상품 혁신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형주 주가에 단기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단기 변동성 투자에 초점을 맞춘 금융상품들이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규모가 아주 큰 우량주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평소 거래 양상에는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